사드 배치 문제를 대선 이후로 미루자. 이것을 외교적으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외교적 수단으로 쓸 수 있다. 이것이 민주당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유력 대선 주자의 이런 자세 때문에 중국의 전략적 개입을 초래하고 있고 경제 보복을 증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한미 동맹의 궤도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왜 북한이 핵을 포기 동결하면 사드를 철수시키겠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국이 북핵의 위협 속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등거리 외교를 펼칠 한가로운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언제까지 문재인 후보는 특전사 코스프레를 계속할 것인가? 그가 특전사 제1공수특전단 제3특전대에서 1975년 8월부터 1978년 2월까지 복무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유신의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그 특전사 공수부대가 1년 후인 1980년 5월 광주시민 살육작전에 투입되었고 그가 자랑스럽게 제기한 전두환 여단장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의 우두머리로 권력을 찬탈했습니다. 그 이듬해 비상계엄을 확대하고 광주 시민을 살육했습니다. 그런 특전사 경력을 전두환의 표창을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겠는가? 참고로 저와 아내는 그때 계엄의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문 캠프는 전두환 표창을 가짜뉴스라고 말해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합니다. 당장 표창을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아픈 과거를 자신의 불안한 안보관을 지속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헌재의 판결을 통해서 헌법과 법치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엄정한 수사와 법치 집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을 위해서 대기업 총수를 포함한 경제계에 대한 수사가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고 특히 롯데 등은 사드 부지 제공 등으로 중국의 집중적인 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이재용 회장은 구속되었습니다. 법치의 추상 같은 원칙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장기적이고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고 그래서 경제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경제인의 구속수사를 자제해야 합니다. 해외 도피 가능성이 없는 출국 금지는 과감하게 해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당의 두 후보의 출마 선언이 있었습니다. 후보 가운데 가장 깨끗한 후보 가운데 가장 준비가 잘 된 후보의 출마 선언을 보게 됐습니다.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대선 구도가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 후보가 15%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상승하고 있고 안희정 후보가 들어가면 25% 이상으로 양강이 구축될 것입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지지가 많이 나오는가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의 표방에 나서고 있는 여론조사에 나서는 국민들 가운데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사람이 37%만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샤이보스가 15% 정도가 응답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여론조사에서도 양강이면은 우리랑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50대 40, 45대 32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샤이 보수를 고려하게 된다면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보수 여권의 집권은 무망하고
그러나 보수가 대선을 결정하는 보수가 전체가 부동층이 되고 보수 전체가 캐스팅 보트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선 막바지에 보수 정당의 개혁적인 보수들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밴드웨건 효과에 의해서 우리 당 후보가 지지율의 급상승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선 당일 오후에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대선 후보가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이상입니다. 황교